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 몇 차? 2차 방정식이니까 기본 형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꼴로 쓰시면 되겠죠? 물론 a가 0이 아니다. 2차니까. 이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x는 뭐죠? 얘를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고 불러요. 근의 공식. x는요? 중3 때 했던 건데. 미지수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근의 공식 맞나요?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인수분해만 해주시면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그때는 근의 공식을 이용하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혹시 아직 못 외우신 분 있어요? 근의 공식? 자, 외우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볼까요? 나 근의 공식 외웠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외우고 있다.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손 내리시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각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얘고요. 또 다른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개의 근을 더해 볼게요. 얘를 우리는 두 근의 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두 근의 합, 둘을 더한다. 4a분의 분모가 2a 똑같죠? 그럼 왜 4a가 돼? 2a분의 알아요? 사실 마이너스 b 더하면 마이너스 2b. 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같은 애니까 없어지겠죠? 결론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뭐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두 근의 곱은요? 둘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둘이 곱해주면 둘이 곱하면 몇이야? 4a 제곱분의 분자 둘도 곱하면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b 똑같지? 루트 누구 똑같지?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지? 그럼 뭐야? 합차 공식 제곱 빼기 제곱. 앞에 마이너스 b 제곱하면 b제곱 빼죠? 뒤에 있는 루트 b제곱 빼기 4ac 제곱하면 뭐야? 루트 벗기고 쓰면 되지 뭐. 됐나요? 그래서 b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전개돼서 없어질 겁니다. 플러스로 바뀌겠네. 자, 4 약분되고 a가 하나씩 약분되면 남은 값은 a분의 c. 이 둘을 우린 뭐라고 그래?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뭐라고요? 뭐라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다음 2차 방정식만 딱 보고서 알 수 있어야 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두 근의 곱은 a분의 c야. 이거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서 얘야. 예를 들어 드리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은 몇일까요? 합 몇일까? 4. 두 근의 곱은 몇일까요? 8. 됐나요?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두 근이 누군지 구하는 게 아니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계수의 관계만을 이용해서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름이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찾자. 빨리빨리. 됐죠? 첫 번째. 잠깐만, 여기까지.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근의 공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근,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라고 볼 수 있어. 여기서 루트 안에 있는 요 b제곱 빼기 4ac를 좀 주목해 볼게요. 누구를 본다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본다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생각을 해봐. 근이 두 개 나와.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나온다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b제곱 빼기 4ac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근의 개수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b제곱 빼기 4ac 얘를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무엇을 판별해 주느냐? 근의 개수를 판별해 주는 거야. 해서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면, 다시 말해서 얘가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면, 봐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몇, 마이너스 루트 몇 해서 근이 몇 개?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로 다른 두 실수근 해서 줄여서 실근. 됐나요? 이 b제곱 빼기 4ac가 0이면 이렇게 될 거야. 봐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0. 결론은 뭐겠어? 같은 값이죠. 근이 몇 개 나와? 한 개 나와. 그래서 근이 한 개 나오는 거 우리는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마지막,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으면, 자 보세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 나왔지? 루트 안에 음수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수? 허수. 그래서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실근의 개수는 2개, 1개, 0개.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 얘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습니다. 중복된 두 개의 근. 그래서 하나만 딱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판별식. b제곱 빼기 4ac를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빽빽아, 판별식이 뭐라고요? 뭐가 판별식이에요? 뭐가 판별식이에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판별식이야. 이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습니다. 근의 공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자, 끝. 이게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9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작성. 자, 보세요. 어떤 식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 거야. 어렵지 않아. 자, 앞에 좀 볼게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7은 0. 자, x값 누구랑 누구? 다음 방정식 근은 누굽니까?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랑 7 7. 두 개죠? 맞아? 마이너스 5 넣으면 0 나오고 7 넣으면 0 나오니까 코페스 때 0 나오는 거 맞잖아. 그래서 방정식을 풀 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떠한 두 값을 a와 b를 곱했는데 0이 나왔대. 이 얘기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거야. 맞니? 그래서 곱했으니까 0 나온 거야. 둘 중에 하나가 0이라서. 이 얘기를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죠. 둘이 곱했는데 0 나왔어. 그 얘기는 x 플러스 5가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7이 0이라는 얘기지. x 플러스 5가 0이라는 얘기는 x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5라는 거야. x 빼기 7이 0이라는 얘기는 x가 몇이라는 거야? 7이라는 거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5를 넣거나 7을 넣으면 0이 나옵니다. 이게 방정식의 두근. 됐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자, 봐. 두 근이 1과 3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근이 누구랑 누구라고요? 1하고 3이래.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달래.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1 넣어서 0 만들 수 있게, 3 넣어서 0 만들 수 있게 두 식을 곱해주면 돼. 누구야? x 빼기 1, x 빼기 3은 0. 이렇게. 됐어요?
그럼 x에다 누구 넣으면 1 넣으면 0 나오고 3 넣으면 0 나오는 거 맞잖아. 여기 하나 더 추가. 전개해보면 x제곱의 개수 몇이야? 1이죠.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운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교재 92페이지에서 뭐로 표현했냐면 문자 1과 3이 아닌 알파와 베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92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이창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구해주시면 돼. 물론 요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두근의 곱 플러스 이렇게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얘를 이용해서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다. 결론은 뭐야?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 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92페이지 밑에 있는 체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이창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볼게. 됐어요? 근 두 개 알고 있죠? 하나는 누구야? 마이너스 3. 하나는 2가 되지. 그럼 방정식 어떻게 쓰면 돼?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0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x에 마이너스 3 넣으면 0 나오고 2 넣어도 0 나오는 거 맞잖아. 하나 더 전개했을 때 x 최고창 2창의 개수가 1인 거 맞죠? 앞에 1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보이겠죠? 마찬가지 예를 보면 생각하는 겁니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 그게 무슨 소리예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6이죠? 마이너스 6이죠? a분의 c 1분의 마이너스 6 해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 맞네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식을 바로 정리하셔도 돼. 자, 2번은 이렇게 한번 볼게. 두 근이 누군지 압니다. 두 근의 합은 몇입니까? 4가 되죠? 플러스 i 마이너스 i 없어지니까.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쌤. 네? 저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잖아요. 네. 이게 답이에요. 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전개해도 되고 전개 안 해도 되고. 문제입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근의 곱은 몇이에요? 둘이 곱하면 이렇게 되지. 2 플러스 i랑 2 빼기 i를 곱하죠. 2 똑같고 i 똑같고 더하기 빼기 합차 공식 맞니? 앞에 거 제곱하면 4 뒤에 거 제곱하면 i 제곱이죠. 여기서 문제 i는 제곱하면 몇이 돼? 마이너스 1. 그럼 4 플러스 1이네요. 몇이야? 5네요. 두 근의 곱이 몇이다? 5다. 두 근의 합이 4고 곱이 5인 2차 방정식을 세어봐 라는 거죠.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는 0. 됐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4. 두 근의 곱 a분의 c 5.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2번 1번 보세요. 인수분해 되니? 이거 인수분해 되니? 돼, 안 돼? 안 되지.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갖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는 0이라고 써져 있는 방정식이었다면 이 x가 구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근의 공식을 이용해야 돼. 맞아?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플러스 12 다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래서 2분의 천천히 합니다. 짝수 공식 안 써요. 4 뿔마 루트 28 괜찮니? 자,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겠지? 루트 28은 말이다. 루트 4 곱하기 7이잖아. 얘는 이 루트 7이랑 같은 거죠? 루트 4는 앞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2분의 4
뿔마 2 루트 7이라고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다 나눠서 약분할 수 있네요. 해서 나오는 x값은 2 플러스 루트 7. 2 뿔마 루트 7이 될 겁니다. 자, 봐. 얘를 0이다. 얘는 0이라고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x에 누구 넣으면 2 뿔마 루트 7을 넣으면 답이래. 해가 된대.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거꾸로 가. 근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야? 2 뿔마 루트 7. 다시 말하면 두 근 2 플러스 루트 7과 2 마이너스 루트 7 얘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 작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x 빼기 2 빼기 루트 7 x 빼기 2 플러스 루트 7 얘는 0 요렇게요. 지금 뭐 한 거야? 이거 부호를 반대로 여기다 딱 바꿔 쓴 거야. 왜? x에다가 2 플러스 루트 7 넣으면 이거 계산하면 0 되지. 그럼 둘이 곱해서 0 나오는 거 맞잖아. 아니면 요거 부호 바꿔서 여기다 딱 쓴 거야. x에다가 2 빼기 루트 7을 대입하면 2 없어지고 루트 7 없어지겠지. 그럼 뭐야? 0 나오잖아. 맞아? 그럼 두 근이 2 플러스 루트 7인 2차 방정식을 세운 겁니다.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얘랑 같아지겠지. 근이 같으니까. 됐어요? 같은 방정식이었겠네. 그럼 결론. 여기 우측에 있던 이 0, 우측에 있던 이 0을 딱 떼버리면 얘하고 얘는 서로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네요. 못 믿으시겠으면 전개해보세요. 같은 식이 나옵니다. 해서 결론. 얘를 인수분해한 겁니다. 됐어요? 인수분해 했는데 막 루트도 나오고 되게 복잡하게 나오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한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정수 범위 혹은 유리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를 하는데요. 조금 더 숫자를 키워서 복소수 범위까지, 다시 말하면 허수가 표현될 때까지도 인수분해한 게 바로 2번에서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또 질문. 자, 앞에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고 2차 항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갑자기 어려워졌죠? 말도 길어지고. 일단 여기 좀 볼게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 여기까지 딱 끊자. 그 다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래요. 됐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다음 방정식이 있고 두근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정식과 근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뭘 이용한다고? 근과 계수의 관계. 그게 뭔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6이구나 라는 거를 먼저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을 하는 방정식은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을까? 두근을 알려줬죠. 두근을 알려줬죠. 그럼 두 근의 합은 다시 말해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의미하는 거지. 맞니?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통분하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맞아? 둘이 더한 값이 3, 곱한 값이 6이라며. 뭐야? 6분의 3이네. 6분의 3 약분하니까 2분의 1이죠. 두 근의 곱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지. 다시 뭐야? 알파 베타분의 1이잖아. 둘이 곱한 게 6입니다. 두 근의 곱은요? 6분의 1인 거죠. 맞아?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 두 근의 합이 2분의 1이고 두 근의 곱이 6분의 1인 2차 방정식을 세워라 라는 거야. 최고차 계수가 1인. 됐어요? 어떻게 세우면 돼? x제곱 빼기 2분의 1 x
더하기 6분의 1은 0. 됐죠? 두 군의 합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결론 2분의 1. 곱 1분의 6분의 1. 6분의 1. 됐어요? 이게 답입니다. 자, 보시면요. x, y에 대한 2차식이 자, 잘 읽으세요. x, y라는 두 문자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뭐가 된대요?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럼 여기를 읽고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2차식이 있잖아.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곱의 형태로 x와 y 둘 다 몇 차? 1차인 x, y 두 개가 모두 1차인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는 x가 1차가 있어야 되고 y도 1차가 있겠지. 여기에도 x 1차가 있고 여기도 y 1차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누구를? 얘를. 내가 여기도 x1차, y1차, 여기도 x1차, y1차 쓴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전개하면 x2차 얘가 나올 거고 전개하면 y2차 얘가 나올 거니까. 됐어요? 문제에서 준 조건은 이겁니다.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럼 이런 문제는 쉽게 접근하시면 돼.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 해보면 돼. 인수분해 해보시면 돼요. 자, 복잡하게 생겼지? 그럼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하냐? 한 문자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2차, 1차, 나머지 상수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x제곱, x가 하나 있는 애들을 묶어서 볼 겁니다.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볼게요. 2y 플러스 1x, 나머지를 쓰겠죠? ky제곱 플러스 3y 이렇게. 그 다음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자, 안타까운 소식은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왜 안 돼? k 때문에 안 돼. 이 k가 누군지 모르거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부터가 시작이야. 자, 봐. 얘를 는 0 방정식으로 바꿀 거야. 방정식으로 바꿀 거야. 자, 문자 누구를 기준으로 놨어? x를 기준으로 배열했죠. 그럼 얘는 x라는 문자가 몇 차인? 2차인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근이 몇 개 나올까? 2개 나올 거야. 맞아?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을 한번 구해볼게. 근 어떻게 구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될 거라고.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다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볼게요. 동그라미로 볼게. 동그라미로 볼게요. 그래서 근이 누구냐면 이렇게 나와. 플러스 누구? 마이너스 누구? 이렇게 2개 나올 거야. 그러면 근이 누군지 아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를 x 빼기 동그라미, x 빼기 동그라미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됐어요? 아까 봤던 그 내용 그대로. 근이 누군지 아니까 부호 바꿔서 쭉쭉쭉 대입해주면 답이잖아. 그럼 인수분해 한 거네? 그럼 x는 몇 차로 나왔어? 1차로 나왔어. 그럼 문제는 뭐야? y도 1차로 나와야 되지. 다시 말하면 이 동그라미에서 y가 몇 차로 나와야 돼? 1차로 나와야 돼. 여기 1차 보이네요. 그럼 문제는 누구야? 루트 안에 있는 얘죠. 1차로 나온다는 얘기는 루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는 루트 안에 있는 이 친구, 다시 말하면 2y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 ky 제곱 더하기 3y, 얘가 루트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 얘긴 2y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 ky 제곱 플러스 3y,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서 루트 밖으로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자, 전개해서 쓸게요. 4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 빼기 4ky 제곱 빼기 12y. 정리합니다. 4 뭐냐?
1-k의 y제곱 플러스 4y 뭐야 빼기 몇이냐 빼기 8y 플러스 1 됐죠? 얘가 뭐가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루트 밖으로 벗어나야 된다고. 그 얘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떤 거 완전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고. 됐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는 0이다 라고 방정식을 만들면 근이 몇 개? 1개. 완전 제곱식이니까 근이 몇 개? 1개 보일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이 y에 관한 2차식을 0이라고 바꿨을 때 근이 몇 개? 1개 나올 거라고.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몇이다? 0이다. b제곱 빼기 4ac 16 1 빼기 k 얘가 0이다. 해서 정리. 64 빼기 16 플러스 16k는 0. 넘어갑니다. 16k는 계산 몇이에요? 48인가 봐요. 마이너스 48. k는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뭔가 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자면 이 내용이야. 판별식이 0이다. 이게 이 문제의 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판별식이 0이다. x라는 문자로 표현된 이 식의 판별식 b제곱 빼기 4ac에 이거의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이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요건 조금 많이 어려울 겁니다. 한번 살짝 보시고 밑에 있는 풀이 이용해서도 한번 정리해서 따라가 보세요. 잠깐 쉴게요. 교재 보면서 그냥 바로 체크합니다. 선생님 몸이 안 좋아요. 나도요. 보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라고 했어. 두 근이 뭐라고? 양수. 양수면 두 근을 더한 값도 양수일 거고, 곱한 값도 양수일 거고. 양수니까 판별식은 어떻게 나올까?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겠죠. 여기서 문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b제곱 빼기 4ac. 얘를 판별식이라고 하고 우리는 d라는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해요. 이때 d가 0보다 크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실수근. 판별식이 0이라는 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문제에서 얘기했어.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죠. 양수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라는 거야.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게 서로 다른 걸 수도 있고 중복돼서 같은 걸 수도 있어. 나도 몰라. 그러니까 뭘 본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본 겁니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둘 다 모두 음수야. 그럼 둘이 더한 것도 음수가 되겠지. 대신 곱하면 양수겠죠. 왜? 마이너스끼리 곱하니까. 하나 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옵니다. 주의하세요. 왜? 둘 다 음수인데 서로 다른 걸 수도 있고 같은 걸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게 조금 특이하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면 우리는 두 근의 곱만 봅니다. 판별식 안 봐요. 하나 더, 둘이 더한 값 몰라.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더했을 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죠.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 봐. 뭐만 봐? 곱한 게 0보다 작다. 얘만 봅니다. 여기까지. 끝. 안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수업 시간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념 플러스에 있는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 개념 체크로 갑니다. 밑에 95페이지. 첫 번째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래.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얘기는 일단 두 근이 있다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은
0보다 크겠지. 양수니까.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겠죠. 양수 둘이 곱하면 양수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야. 첫 번째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이 전체가 c예요. 참고로. 그래서 전개하면 4 빼기 4k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4는 없어지죠?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어떤 애가 와?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두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몇이에요? 2죠? 0보다 큰 거 맞지? 확인했으니까 넘어간다. 두근의 곱 a분의 c k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죠?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애가 와야 되겠네요. 두 번째. 됐어? 첫 번째 k 조건과 두 번째 k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애를 말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수직선상에다 그려. 0하고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애가 온다고 그랬고 k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온다고 그랬어. 둘 다 만족하는 애는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k는 어떤 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되겠다. 됐어요? 됐나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라고 했습니다. 음수니까 마찬가지. 일단 판별식. 두 근이 있다는 거지. 서로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나도 몰라. 첫 번째.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두 근을 더하면 몇 나와야 돼? 0보다 작게 나와야지. 음수니까. 대신 두 근을 곱하면 음수와 음수를 곱했죠? 0보다 크게 나오겠지. 되나요?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본다고. 판별식 보겠습니다. b제곱 빼기 4ac 4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 전체가 c입니다. 참고로 전개하면 4 빼기 4k 빼기 8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4k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4네요. 넘어갈게요. 플러스 4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눕니다. k 마이너스 1 방향 바뀌네요. 첫 번째. 됐죠? 두 번째, 두근의 합이 0보다 작아. 두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a분의 c 마이너스 맞네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 나온 거 맞지? 더한 값 음수 나온 거 확인했네. 그럼 넘어갈게. 조리 곱한 값 a분의 c k 플러스 2가 0보다 크겠구나. 그럼 두 번째 조건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겠네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을 찾을 겁니다. 모르겠으면 수직선 그리고 얘기하세요. k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애야? 작거나 같은 애야. k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떤 애야? 큰 애야. 공통된 부분 여기가 되겠죠? 해서 결론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단 작거나 같은 애가 오겠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뭐가 어려워지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만 본 건데. 백. 자, 3번입니다. 자, 이번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럼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어. 두 근의 합을 볼 필요도 없어. 뭐만 있으면 돼?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요거만 보시면 되는 거야. 부호가 반대야.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아. 이것만 보시면 돼. 딴 건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곱 a분의 c가 되겠죠. 얘가 c입니다. k 빼기 1이 0보다 작은 거죠. k는요 1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되겠네요.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자,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쉬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몇 개씩 더 줄 거야. 예제 문제 갑니다. 21번. 예제 문제 갑니다. 21번. 자, 보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뭐만 보면 돼? 아,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거구나. 그죠? 근데 이런 조건을 줬어. 요상한 조건을 줬습니다.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른데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랑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서로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작대요. 그 얘기는 두 근이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하나는 플러스 5고 하나는 마이너스 8이라는 거야. 이렇게 두 근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절대값은 5죠. 얘 절대값은 8이잖아. 누가 더 큰 거야? 음수인 절대값이 더 큰 거야. 그럼 누가 작은 거야? 양수인 절대값이 작은 거야. 됐어요?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을 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두 근의 합이 어떻다?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문제에서 조건 하나 더 준 거예요. 양수 절대값이 음수 절대값보다 작대. 그 얘기는 둘이 더하면 음수가 더 절대값이 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이게 추가가 된 겁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고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다고. 그럼 근각이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얘죠. 마이너스 2 n-1이 0보다 작아.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 이렇게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됐죠? 마이너스 2를 나누면 m 부항 방향 바뀌죠? 1. 이게 첫 번째 조건. 됐지? 그다음 두 번째 조건. 두 근의 곱 0보다 작아. a분의 c m 빼기 3. 이게 0보다 작아. m은 3보다 작아. 두 번째. 모르겠으면 수직선 그리고 얘기합니다. m은 1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작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n값의 범위겠네요. m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값이 오겠습니다. 끝입니다. 정리하세요.